자, 오늘은 스윙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짧게 초단타로 투자하는 스캘핑이 있고, 또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 조금은 여유 있게 투자를 하는 건데, 바로 그날 즉각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오늘 사서 짧으면 2, 3일 내에, 또는 길게 보다면 한 달까지도 조금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끌고 가는 투자를 하는 스윙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간다면 중장기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윙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참조할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당연히 차트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재료도 같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캔들도 중요하겠지만 거래량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어디에서 변곡점이 생겼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설명상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2월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HMM 주식을 매수했었고, 또 짧게 스윙 투자로 수익을 냈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앤셀 위치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왜 HMM 주식을 매수했었고 또 특정 위치에서 왜 매수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차트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차트상으로 볼 때 이날 2월 24일이죠. 이 당시에 위에 긴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7.1%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거래대금을 보면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만 무려 5,800억의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고, 그 전날에는 고작 26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무려 2,180%가 증가했었죠. 자, 그럼 이 캔들을 우리가 기준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고, 캔들 자체도 평소와 다른 흐름이 나왔다.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이 재료를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재료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중국산 선박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로 입항할 때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국내 해운주가 수혜를 볼 것이고, 그 때문에 HMM의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괜찮았고 또 차트의 움직임도 굉장히 특별한 움직임이 나왔던 그 시점이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주 정도는 매수해서 그 흐름을 계속 읽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그 재료에 의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를 기본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게 11선 근처에서 눌림이 형성이 된다면 더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볼게요. 이때 이틀 동안의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또 주가는 또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고, 11선 근처에서 다시 또 N자형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했던 위치는 완전히 바닥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밑에 꼬리를 다는 캔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당시 혹은 그 다음 날쯤에 아마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2, 3일 정도 지켜보고 나서 전고점 근처에서 아무튼 그 위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은 차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가 있었죠. 물론 주가가 되돌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11선, 그 근처에서 밑에 꼬리가 달렸었고 주가가 변곡점이 형성되는 그 모습이 보였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의 저점 있죠. 이때 파란 음봉 캔들이에요. 2월 28일 저점 19,210원이네요. 그 저점이 깨지는 위치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고요. 그 위에서는 물량들을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2, 3일 만에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빠르게 상승이 나왔고, 그로 인해 단기간에 수익 실현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었죠. 아마 주체가 외국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윙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트의 움직임하고 또 반드시 수반되는 재료까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병행해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차트도 괜찮았었고 재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곡점이 형성되는 이 초입, 이때 밑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었죠. 그리고 매수할 때 타점은 저는 30분봉을 통해서 이 분봉상의 타점을 보고 진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변곡점을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봉상의 타점으로 잡는다면 3일 동안 빠졌던 주가가 특정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그럼 이 캔들의 저점은 N자형 패턴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는 한번 주식을 모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다이어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N자형 패턴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이 틀렸을 때는 내 의지대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저점, 이 저점이 깨지는 가격대에 매도 감시 주문을 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절이 될 것이고 당장은 속이 쓰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보여드릴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제가 바이앤셀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매수했던 시점이 아마 21선 근처에서 이 위에서 11선이 한 차례 깨졌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11선을 가장 좋아하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라면 약간은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도 괜찮았었고 제로 자체도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제로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단기간에 3일 동안에 파란 음봉이 들어왔고 또 11선도 깨지면서 약간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에 파란 음봉이 나왔고 또 빨간 캔들, 다시 한번 양봉이 한 차례 들어왔다 라는 것은 일단은 재료는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캔들이 한번 눌렸다가 처음으로 빨간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저점 있죠? 약 54,000원 정도?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캔들 다음부터는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54,000원이 깨졌을 때 그 구간은 매도 감시 주문을 걸어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많은 상승은 아니었지만 여기 빨간색 캔들이 떴을 때 저는 한 6%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투자해서 소액으로 20% 먹는 것보다 시총이 높은 종목들, 비중이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5% 수익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총이 1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3개의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는 시총이 낮은 종목보다는 비중을 조금 더 크게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차트와 재료를 먼저 읽어보고 변곡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그걸 보면서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디서 손절할지 알고 있다면 주식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파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큰 폭의 급락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요. 다시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기회를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복습해보면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변곡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